대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종식이라고 합니다. 안전보건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좀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과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막막하게 시작을 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그런 점들에서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충분히 뭐 이걸 다 완전히 잘 안다면 분명히 그 실론적 검토라는 실론적인라는 단어를 뺐을 텐데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하면서 조사하면서 연구하면서 느꼈던 이제 문제의식들, 뭐 이런 것들, 질문거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점들에서 완결되지는 아직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산업의 특수분류 체계, 이게 그 안전보건 산업의 활성화,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서 뭐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어떻게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할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뭐 뒷부분에 조금 나옵니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일부 약간의 이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커버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이제 찾다가 이제 해외에서 그러면 이제 좀 내용들을 좀 찾아보자. 그 해외에서 이제 기존 안전보건이라는 것,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뭐 이걸 갖다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그래 이제 사실은 그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게 이제 산업들을 갖다가 찾아내고 이제 분류 체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이제 규정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서도 뭐 그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있고, 그래서 뭐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이라는 OSH를 산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측, 인식, 평가, 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측, 인식, 평가, 관리함으로써 이제 워커들을 보호하는 과학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에서 뭐 이 내용 자체가 유해위험 요인들을 저 네 단계로 이제 한다는 점에서는 뭐 크게 무리는 없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목표들을 다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체적 건강, 정신적,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자. 그리고 유해인자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작업 환경에 근로자를 배치하고 유지하자. 예. 이를 인간에게 적합하게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목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이제 포괄적으로는 이 의미인 것 같아요.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안녕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향후에 그 산업안전보건 산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하는 사람들의 이런 내용들이 좀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이 내용들이 이제 반영되도록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고가 있습니다. 공고. 뭐 이거 협약이 사실상 이제 그 힘이 강력하죠. 협약은 만약에 국가에서 뭐 준수한 기준을 하면 이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공고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뭐 이렇게 조금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96년도에 이제 보고서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 크게 6가지로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를 이제 6가지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홍보, 관리, 정책 안내, 뭐 이게 이제 이걸 이제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호 조치들, 뭐 이제 그 작업장에서의 보호 조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경제 활동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이제 수위가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특정 경제 활동 분야에서의 보호 방안들, 조치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직업,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산업보건 요구가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위험에 대해서도 뭐 방사선이라든지 벤젠 성면 뭐 이런 것들로부터 있고 직업성 암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근로감독이나 이제 근로감독하고 이제 뭐 보상 문제, 사실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죠. 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장 복귀까지도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보상, 넓은 의미의 보상에 원직장 복귀도 이제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6개 범주로 되어 있고, 그런 점들에서 이런 내용들에 이제 해당되는 산업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산업이 좀, 이건 뭐 홍보라든지 뭐 그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들어가겠죠. 뭐 그런 점들에서 이제 이 범주들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참고를 하려고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른 보고서에서 이제 좀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ILO 기준으로 바탕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들은 뭐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다라고, 이게 실제로 그 보고서, ILO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뭐 그 사실 우리가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감독, 관청, 사업주, 근로자, 이게 산업안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산업에 해당되는 그 이해 당사자, 종사자, 공급자들이 되겠죠. 뭐 요 사람들까지 해서, 요 사람들까지 포괄을 해서 이제 그 예방 시스템과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이제 교육과 훈련이 이제 필요로 한 거고, 이제 관련 이해 당사자들까지는 포함하면 이제 의사소통과 협의가 이제 필요로 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재 사고 및 질병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 감독이라고 해서 저 끝에 이제 그 18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에서도 뭐 국제 표준화기구 ISO라고 이제 뭐 보통 그 산업안전 쪽에서 45,001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나름 그 정의를 하고 있죠. 산업안전 보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는 사실 그 오히려 ILO의 기본 원칙들과 방향보다는 조금 이제 포괄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측 예방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윤 창출,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사업장들에서 하고 있는 ILO 35001 같은 경우는 뭐 요 4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잘 아시는 것이라서 그냥 빨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산업안전보건의 대상이 뭔가인데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사례들을 검토를 하면서, 이게 이제 영국의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협회 IOC, 여기 뭐 민간 기구이기도 하죠. 여기도 한국의 산업보건협회는 안전협회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 역량들을 갖다가 이제 살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보려고 했던 거는, 도대체 개인적인,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은 이제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뭐 보호구 장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전략들, 보호 방안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주로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산업의 안전보건 업계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지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지만,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그 서비스업,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인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업종들을 갖다가 업종이라는 직종들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제 그 IOC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보건 활동이라는 것들을 뭐 어떻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핵심 역량, 기술적 필요한 역량, 핵심 역량, 기술적 역량, 행태적 역량, 뭐 이렇게 이제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뭐 각각에 나와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뭐 산업안전보건법 각 영역별로 해가지고 총 69개, 대개 세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전문가 역량, 필요한 전문가들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과는 법을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위험 관리를 주로 하시는 분들, 사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 안전 문화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에서도 저런 일들을 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그 뒷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공공행정 사회복지 산업 분류에 있는데, 거기 아직 노동행정은 있는데 노동행정 아래가 없어요. 노동행정 아래쪽에 안전보건행정도 들어갈 텐데 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타가 좀 애매한데, 이런 내용들이 좀 앞으로 안전보건 산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찾아내고 안전보건 산업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좀 범주화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논의들을 좀 살펴봤는데, 뭐 여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뭐 산업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책무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조에서 정부의 책무를 규정을 하면서, 정부의 책무들이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 산업이라는 게 어떤 영역들을 이제 해야 되는지, 할 것인지, 뭐 이 내용들을 갖다 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NCS에서도 찾아보니까 국가직무표준능력, 국가직무능력표준, 여기에서도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이제 필요한 영역들을 갖다가 표준화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사실 찾아보니까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걸 고용노동부하고 이제 산업인력공단이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직무 표준들을 갖다가 쭉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부실합니다. 사실 내용이. 그러니까 산업안전을 크게 산업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비파괴검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파괴검사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비파괴검사 이것과 같은 급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NCS에서는 좀 협소하게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산업안전 관리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영역들을 이제 유형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 영역들도 사실 우리가 안전보건에서 이제 뭐 위험 요인 5가지 그리고 하는 것들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략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논의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산업분류 체계라는 것들이 이제 뭐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의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산업도 산업분류 체계를 좀 만들자라는 이제 문제의식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산업분류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표준산업분류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산업안전보건 산업의 이제 특수분류, 분류 체계들을 좀 시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에서는 사실 이제 표준산업분류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제표준산업분류라고 ISIC, 저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활용을 하죠. 한국에서도 이걸 갖다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2017년 이후에 이제 10차 우리 표준산업분류, 한국 표준산업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산업분류는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표준산업분류의 실무적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여기 이제 통계청 자료 사이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산업분류라는 것은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분류 기준과 원칙에 맞춰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업안전보건산업이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점, 산업안전보건산업을 유형화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사실 생산 단위를 생산 단위, 그러니까
산업활동을 분류기준 원칙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집합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의 안전보건산업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부차성, 보조성, 특히 이제 보조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산업을 정의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을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 단위 집합이라고 했는데 산업활동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주생산활동, 부차적 생산활동, 보조적 활동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금 주 생산활동은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 산업활동이 가전제품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보조적 활동이 있어. 예. 근데 이제 보조적 활동이 뭐냐면 이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이제 뭐 저런 서비스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산업이 왜 찾기가 쉽지 않냐라고 아무리 고민해보니까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독자적인 산업단위인가, 예. 그리고 이제 특정 산업활동 내에서 주된 산업활동의 경우가 있는가, 예. 그죠? 이게 이제 늘 산업안전보건산업이 이제 보조적이거나 아니면 뭐 생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 장갑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일부 안전 장갑도 이제 만드는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체계 내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안전 산업이라는 게 따로 없어. 특히 안전 제조업 이런 게 따로 없어요. 네. 그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산업안전보건이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생산에 어떻게 보면 약간 보조적인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인식들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이제 위상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주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된 산업 활동이 되기가 힘든 뭐 이런 특성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 표준산업 분류에서 참고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0차 아까 말씀드린 10차 표준산업,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 세세 분류로 가면 산업을 갖다가 1196개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안전을 검색하면 안전유리 제조업이 딱 하나 나옵니다. 보건은 물론 이제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있어서 꽤 있거든요. 근데 안전 딱 저거 하나예요. 안전유리 제조업. 근데 안전유리 제조업이 저건 산업안전보건 영역은 또 아니에요. 사실. 그죠? 저 뭐 자동차 안전유리라든지 뭐 건물 안전유리 뭐 이게 이렇게 뭐 꼭 반드시 산업안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안전보건은 주로 이제 뭐 이런 그 외 또는 기타 여기에 다 들어요. 제조업에서도 보면 뭐 무슨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장갑 제조업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그 외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 행정도 마찬가지고 아까 드리지 않으니까 노동행정은 있어요. 노동행정. 근데 노동행정은 이제 안전보건행정은 없어요. 아마 이제 노동행정 밑에 산업안전보건행정이 있을 것 같은데 세세 분류에서도 이제 저렇게 안 나오는 거죠. 예. 아마 이제 대부분 그 외 기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건설업 쪽은 이제 안전기술자들이 이제 조금 나옵니다. 토목, 건축, 전기, 예, 이쪽에 이제 산업안전원까지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요 정도가 딱 있고, 그 산업에서는 이제 찾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뭐 사실 표준 직업 분류에서도 건축, 토목 말고도 이제 안전기술자들이나 안전연구원, 안전원들이 많은데, 뭐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없는 거죠. 그런 점들에서 이제 앞으로 특수분류 체계가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업안전보건 산업도 커지고 있고 컨설팅도 많아지고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들에서 이제 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선행 통계 자료로 이제 산업보건산업의 시장 규모, 매출, 종사자 현황 이런 걸 파악을 못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좀 나와야지 아까 말씀드린 특수분류 체계로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저게 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특수분류 체계에서 이제 산업안전, 산업보건 등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실하죠. 내용들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에서 앞으로는 그 산업안전 보건 산업에 대한 이제 독자적인 영역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필요하냐면 뭐 이런 것들 경제활동 및 규모 파악,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 재난안전산업이나 보건의료산업이 산업안전보건산업을 조금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되게 부실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특수분류 재정 절차는 통계청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어떤 식의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재난안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 절차를 거쳐서 2015년도부터 이제 거쳐서 이제 제정이 됐죠. 법도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1, 2년 동안 뭐 시범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작업도 거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분류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범주를 만드는 것들, 그리고 이제 분류 항목들, 그러니까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중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분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뭐 나머지 것들도 이제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통계청에서는 또 뭘 요구하냐면 그 기존의 표준산업 분류와 연계를 되게 강조를 합니다. 기존의 표준산업 분류와 연계가 돼야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식 그 자기 통계청에서 특수 분류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산업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다 기타 그 외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승인 통계를 그 받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고 통계 작성에서 지속성, 통계청 공식 통계로 등록되면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산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사실 이때 시작된 거는 세월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세월호 때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서 한번 해서 2016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어요. 2016년 말에 재난안전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실태 조사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 첫 번째는 처음 만들면서 좀 그 체계들이 좀 맞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이때 2018년도에 다시 특수분류 체계 연구 개편이라고 해서 이제 보완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그때 하고 2018년도 말에 2차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그 갤럽에서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 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그 왜 보냐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방재, 소방, 안전 모두 포함하는데 여기에 그 사회재난 예방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산업에 그 산업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산업 중분류 24에 이제 산업재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는데요. 사회재난 그래서 산업재해가 있어서 처음에는 저걸 갖다가 좀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그 7개 소분류로 이제 들어가게 있거든요. 근데 저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분류로 이제 사회재난 산업재해, 사회재난 산업재해, 그 다음에 소분류로 이렇게 7개가 있는데 피복 제조 판매, 뭐 기타 제품 제조 판매 요렇게 딱 되는 수리 공사. 그래서 그 내용이 생각보다 좀 부실한데 그래서 뭐 저희가 그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본 결과는 이 산업재 재난안전 산업에서는 산재 예방,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방 활동, 산업안전 보건 활동보다는 대비에 중심을 두고. 근데 왜 대비에 중심을 두고 있냐면 재난안전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연재난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우리가 인간이 예방할 수 없는 뭐 그 지진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 대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재 예방처럼 그러니까 산업재해처럼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그것과는 좀 맞지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보호 중심으로 뭐 하라고 하고 시설과 공사
이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업안전보건에서 보통 이제 5대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뭐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간학적, 심리사회적 이거에 대한 이제 제거 또는 이제 대책,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사고에 대한 그 뭐 이 대비 이런 게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시설과 공사를 또 강조하는 이런 이제 점들이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산업에서도 특수분류는 아니고 이제 보건산업 분류 체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산업의 이제 분류 체계들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되게 비슷합니다. 사실 이제 뭐 여기도 근로자 보호 생산성 산재 예방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뭐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 서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쪽이 이제 그 뭐 이 뭐라고 해요 산업 산재 예방을 위한 이제 시설 장비 보호구 뭐 이런 게 될 테고 의료 서비스가 인적인 서비스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활동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역량을 갖춘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해당될 것 같고요. 화장품은 이제 다만 산재 예방 산업안전과는 관련이 없겠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나누고 있어서 나름 여기 갖다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체계들도 보면 여기도 이제 되게 나름대로 체계적입니다. 네, 기반 연구, 병인 규명, 질병 예방 및 건강검진 진단법, 치료법, 네, 개발, 그 다음에 안전관리 연구, 이게 F인데 잘못 썼네. 네, 안전관리 연구, 질병, 뭐 이제 보건 및 사회복지 정책 연구, 네, 이렇게 정책 연구까지 해가지고 관리, 정책 연구까지 해서 쭉 다 포괄할 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나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산재 사고 예방이 아니라 이건 주로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 이제 물리적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특수성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그 ILO에서도 나왔습습니다만 위험성 평가의 5단계, 뭐 식별평가 통제 개선, 검토 기록 뭐 이런 방안들을 갖다가 언제 그 연동해서 좀 접목을 한다면 조금 그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양성이나 제공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기존의 그 산업 분류, 안전에 대한 분류들이 아까 그 재난안전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설비 장비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떻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강조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점들에서 이제 그 안전보건 기술을 이거는 그 유형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보건 그 체계, 산업안전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유형화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저기 뭐 산업보건 하시는 분과 이제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연구 지원 기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업 위험 요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직업병, 치료 복귀 지원, 교육, 산업안전 보건 관리 및 교육, 그다음 정책 지원 서비스 뭐 이 정도로 하면 대략 다 포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AI, 디지털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좀 포괄해야 된다. 뭐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필요라면 그 뭐 의료 쪽은 지금 요거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산업보건협회에서도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로 뭐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보건 크게 봤을 때는 인적 부분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분류를 해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인적인 자원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 재화, 저는 재화, 서비스와 재화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부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재화, 뭐 요 두 가지로 이제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화 부분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안전 쪽을 담당을 하는 그 물건들과 아니죠. 그러니까 안전 쪽과 이제 보건 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와 그러니까 물질 및 치료제 제조와
그 정부 검사 기기, 시설, 설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하는 것으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해서 좀 살펴보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인적인 부분과 요그 물적인 재화 부분들을 이제 좀 더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뭐 몇 명이서 네 명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뭐 기계적으로 좀 다른 산업들을 좀 참고해서 작업을 했는데 뭐 오늘 일단 문제의식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 3명의 토론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아마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연구과제를 또 수행하고 계신 우리 산업연구원의 조영원 박사님께 먼저 토론을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병진 소장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같이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원 박사님. 저는 지금 그거랑 비슷하게 교육노동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국내 안전 보건 산업 뭐 육성 전략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최종 심의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박동식 박사님께서 고민하신 내용들을 저도 지금 뭐 반년 정도까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연구원이다 보니까 이런 맨 처음에 이제 산업이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조금 갖고 있는데, 지금 오늘 발표에도 나온 것처럼 재난안전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표준 분류부터 시작을 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KSIC, 그러니까 한국 표준산업 분류랑 매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법정 이제 통계 같은 것도 승인을 받을 수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뭐 아마 다음 달이면 결론이 나겠지만, 결과가 공개가 되겠지만, 이게 제가 대략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전보건산업의 이제 매출액이 약 한 700조가 넘게 나오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보건 제품과 서비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품목들이 섞여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화학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철강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몽땅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너무 크게 나왔다. 저희가 사전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안전보건 산업 사이즈가 대략 143조 정도 되는데 이거에 비해서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역시 이제 그 표준산업 분류를 기반으로 하지만 특수분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필요하다, 진흥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이렇게 그 특수분류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특수분류 체계 제정만 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 요거를 준용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 통계가 국가 승인 통계화까지 이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통계청에서 꼭 물어보는 게 KSIC랑 이게 매칭이 정확히 되느냐,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하냐, 또 딴 데랑 중복이 되지 않느냐를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잘 해서 왜 필요하고 이게 기존에 있던 통계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충분히 이제 통계청을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그 법적 근거가 없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범 통계를 작성해서 그다음에 승인 통계를 신청하는 그런 상당히 복잡한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게 되면 시범 통계 바로 작성한 다음에 승인 통계를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로봇 산업 관련해서 특수분류 체계를 만들 때 이 로봇 산업과 관련된 진흥법을 먼저 제정을 해놓고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승인 통계를 추진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신속하게 됐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좋은 발표를 잘 듣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제 빨리 진흥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에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게 된 후에 특수분류 체계가 되면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 누가 있고 국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방금 아까도 이제 갤럽 말씀을 해주셨는데 갤럽이 이제 2단계 조사법을 통해서 몇 년간에 이렇게 패널 형태로 국내에 재난안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이제 리스트를 갖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코비드 같은 게 터졌을 때 어떤 공급망에 있어서 물류의 병목이 생겼을 때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그 기업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이제 생산을 할 때 뭐가 문제인지를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행정의 어떤 적합성 이런 것들이 좀 제고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간략하게 실태 조사를 지금 한 690개 기업들 그 안전보건공단 사업에 어플라이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샘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가 조금 더 실태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샘플이 커지고 패널 형태로 갖고 있게 된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 동안 공단에서 여러 사업을 또 해오셨던 우리 김병지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뭐 안전쪽에 한 32년 했는데 결국은 안전보건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사고도 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통계 우리가 보통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을 하면은 그 분야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시도하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찾아야 할 거 오늘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 내용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재난안전이라든지 산업안전 이런 게 다 혼용돼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95년에 국무총리실에 안전관리 자문이 우리나라 이제 아까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 붕괴 나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제 파견관 프로젝트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커니즘을 보면은 예방이 제일 먼저고 사고 나면 수습을 어떻게 해서 2차적인 재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재활 복구를 해서 재해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됐어요. 다분히 이제 행자부나 중심으로 하는 다른 부처는 주로 이제 재난이 발생 이후에 피해 최소 2차 재해를 줄이고 그 다음에 복구를 신속하게 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사고 예방 당연히 난 다음은 다른 문제지만 예방에 중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안전 쪽은 이렇게 코드가 있고 이렇게 한다 하면 우리는 별도 독립 변수로 산업 분류표를 하는 게 훨씬 더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거에 더 선점이 아까 이제 우리가 토지 산업 분류표가 되든 기타로 되면은 뭐 고실적 세금을 내고 우리가 뭐 다른데요 영국까지 어플라이를 내도 만약은 이거 당신들 뭐 기타 내가면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러겠지만 기타 등등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메인으로 예방을 하는 이렇게 독립 변수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도 결론도 보면 다분히 이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특수분류 제언에 보면은 뭐 어떤 이제 보건협회 업무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매시된 것은 주로 그 산업보건 직업병 쪽에 치중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ILO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적 자원의 그 역량 강화하잖아요. 또 지금 고용노동부도 결국은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기사문 자격 땄다고 해가지고 각 투입해서 안전을 할 수 없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경력이라는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또 이런 과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이제 범주로 보면 이제 안전보건 구분을 한다 하면 안전 쪽을 좀 더 안전보건 요즘 뭐 시스템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분야 있잖아요. 그런 분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발제하신 분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에게 하나 여쭤보려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 확보의 안정성과 통계 작성의 지속성이 담보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키는 우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하는 통계청이라든지 또 예산을 주는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그 장점을 우리가 살리려면은 그 설득하는 전략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뭐 쉽지 않겠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은 결국은 그분들을 설득해서 법으로 하고 제도권 내로 들어갈 것인가. 이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의 조경 실장입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우리 포럼과 같이 이제 정하게 된 거는 저도 이제 산업보건 이쪽 업무에 종사한 지가 30년이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이제 발제와 관련된 내용을 들으니까 제가 집에 살았는데 문패 없는 집에 살았나?
제가 여태껏 살면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보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일하는 데만 열심히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거를 잘 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도 해봤습니다.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안전보건 관련한 예방을 위해 노력도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뭐 중대재해처벌법, 요즘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산재 예방에 사실 줄지 않고 있는 사실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침 우리 박종식 박사님 또 우리 조영훈 박사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도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관련해서 특수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또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특별법, 산업진흥법 이런 법이 이제 돼야 된다라는 것이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빨리 돼야 그동안에 일부 이제 연구과제들이 우리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 시장 예측 이런 것도 했었지만 사실 정확하게 예측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부 사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면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법이 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산업을 할 때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분류 체계를 가지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어떤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원입니다. 사실 우리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지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30년을 활동을 하면서 별로 없었다고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안전보건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또는 산업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기술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이런 것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유지해 왔고 뭐 지원 대신에 이제 힘을 썼던 거죠. 감독이라든가 처벌 이런 중심으로 썼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한계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이 분류체계 또 특수분류체계가 들어오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또는 진흥법이 하루빨리 이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한 어떤 시도가 처음으로는 이런 공동 세미나 자리가 앞으로 안전보건하는 사람들 또는 사회와 경제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좀 추진을 해 나가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어떤 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출발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발제해 주신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매우 재밌는 연구고 한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연구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연구진에게 제안한 것은 부차적 산업활동 후 독립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여러 활동 중에서 산업 안전을 하고 있는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차적인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독립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산업안전보건 진흥에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보건안전산업의 규모가 해마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부차적 산업활동 후 독립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건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안전보건진흥법의 어떤 제정과 발전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렇게 만약에 제정이 된다 그러면 과연 산업안전보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오히려 지금 부차적 산업활동의 독립성이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진흥법의 중요성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이 산업안전만 100% 하고 있는 조직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부차적인 이 산업활동 독립성은 정말로 모든 산업들이 모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들이 각 산업별로 굉장히 달라요.
달라서 예를 들면 제조업은 뭐 한 5%나 10% 될 것이고 기타 서비스업은 뭐 한 1%나 2%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100% 산업 안전임하고 있는 조직하고 몰입하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 그다음에 이제 산출액 이런 부분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연구에서는 뚜렷하게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업안전보건 직종을 한번 찾아봐라.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찾다가 마신 것 같아요. 한번 정확히 한번 찾아보고 그 보건안전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히 정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100% 그 이해 사람이 없는 조직, 그 이해 사람은 보조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뭐 회계라든가 그런 것만 하는 조직은 사실은 100%의 조직이거든요. 이 산업에 속하는. 그래서 직종을 한번 찾아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류 일반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포괄성과 배타성인데, 포괄성은 뭐냐 그러면 어떤 보건안전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어느 산업에다 넣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포괄성은 어기는 것이에요. 모든 보건안전 관련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산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포괄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타성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산업 안전이 있는데 이건 이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저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성과 배타성을 반드시 고민하고 분류를 하게 되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이걸 만약에 다 맞추게 되면 통계청 승인할 때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 조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사실 그러니까 되게 빨리 됐거든요. 지금도 그 특수분류로 등록이 돼 있던데 이게 왜 그래 빨리 됐는가 전 궁금했는데 이게 진흥법 때문이다라는 건 그게 먼저였다라는 걸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확보나 이제 통계 지속성을 위한 뭐 전략이나 뭐 방안들이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김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좀 전에 그 프로에서 말씀하신 분하고도 이제 좀 중첩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 뭡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하면서 과제하면서 안전보건공단에 이제 소위 말하면 클린 사업장 뭐 이런 거 지원 사업 리스트들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리스트를 받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장비가 최근에 좀 끼임 사고가 많이 뭐가 필요하다면 그거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 시스템 비계가 필요하다면 갑자기 이제 시스템 비계 지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느낌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특수분류 체계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보호구나 또는 장비, 안전 장비 쪽에 어느 안전 장비 각 분류 체계별 분류 영역별 안전 장비에 이제 예산을 비중은 좀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골고루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갑자기 아까 말씀한 추락 사고 많아지면 시스템 비계 쪽 예산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한 번에 다 일괄해가지고 이제 예산과 산업재 현황과 예산을 보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될 때 이제 예산을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 기재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도 이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산업재해가 어느 분야에서 산업재해가 늘어나니까 그 산업안전보건 산업 중에서 어떤 부분들의 예산을 갖다 올해는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리고 다른 분야는 조금 줄이고 이런 식의 이제 조정들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그런 점들에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괄성, 배타성의 원칙들이 이제 기본으로 이제 잘 됐을 때 이게 통계청이든 기재부든 아니면 고용부든 여기에 대한 이런 부처들과의 논의에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차적 산업활동의 독립성을 고민해보자. 뭐 저도 이제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담 산업안전보건만 하는 이런 조직이나 기업들을 갖다가 찾기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 지점들 요 부분은 이제 저도 되게 아마 뭐 그러니까 아까 조영원 박사님 해보니까 추정해보니까 한 100, 700조 이게 말이 안 돼.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략 보면 이제 그 제조업 부분이 아마 그러니까 보통 그 회사들이 안전보건 예산 쓰는 게 예전에는 한 1, 2% 정도였다고 최근에는 좀 늘었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좀 늘어서 요즘 한 3% 가까이 매출액의 한 3% 정도 지출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아니 건설업은 이제 물론 좀 예산이 더 많이 쓰겠죠. 업종별 이제 차이도 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도 이제 좀 역으로 지금은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 보조적 부차적 성격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인식들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한번 추정들을 이제 그 한번 해보는 것.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추정은 통계청의 그 이제 특수분류체계 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참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류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 표준 직업 분류하고 연계성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순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가 먼저 나왔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순서가 제조업이 먼저 나오거든요. 제조업 그다음에 이제 사업 서비스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연구 부분에 포함되어 때 조사업이에요. 이제 조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영역인데 그 안전에 관련된 조사 이런 부분도 포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철저히 순서는 표준 산업 분류를 한시라도 잊으시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좀 힘적 그걸 좀 강조를 하고 네, 맞습니다. 좀 먼저 했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데 질병증 얘기 나왔는데 우리 조영원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조금 뭐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글쎄요. 근데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전업 비중이 제조업은 30% 정도 됐고 서비스업은 60%가 넘었던 걸로 저희는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인 3개 중에 하나는 안전산업하고 나머지 2개는 딴 산업으로 해서 그때 필요에 맞춰서 라인 가동률을 조정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전담 인력이라는 게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전담 인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차피 여쭤봐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저희도 조금 심히 고민스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기재부 설득 논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2가지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공백이 있다. 보건산업에서 산업재해를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보건산업에서 산업진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때 산업재해와 관련된 정책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재난안전산업 안에서도 사회재난은 대부분 교통사고나 어떤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고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는 정책적인 공백 상태가 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이제 고용부가 해야 되느냐라고 기재부가 물어봤을 때는 산업부나 중기부가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고용부가 해야 돼. 특히 이제 고용부가 행안부도 비슷한데요. 이제 산업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주무부처로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 정도의 논리를 일단을 가지고 이제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국의 IOSH는 주로 제가 교육 전문 기관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여쭤보려면 더 범주하는 HSE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는 교육 전문 기관을 제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보게 지금 어떻게 바꿔졌는지 모르는데 뭐 팩트를 잘 모르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 내면 교육도 하고 예방도 하고요. 근데 여기가 협회여서 네. 우리나라 보건협회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활동하는 기관, 교육 활동하는 기관들이 다 섞여 있고. 네, 교육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올해 그 시작은 49년인가? 네, 오래됐습니다. 네. 안전산업은 보건 쪽까지는 이제 아니고 안전 쪽이기 때문에 안전산업 육성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학교에서 연구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산업안전을 주부처가 그래도 노동부였기 때문에 그거 가져가니까 노동부에서는 다른 부처로 가라고 하고요. 다른 부처 가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나 감각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몇 년간 조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다가 좌절하고 그대로 이제 놓고 붙여 있다가 이제 지금 또 다시 한 15년, 17년 뒤에 다시 이게 연구가 되네요. 참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좀 이게 좀 제대로 분류가 돼서 그래서 업계나 학계 연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잘 좀 되도록 해서 안전보건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부처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거 설득해서 하려면 한 몰라도 6, 7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왕 공부를 하셨으니 이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학계에 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안전학회라든지 보건학회라든지 의생학회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학자들의 좀 의견도 조금 더 들으셔서 그래서 조금 더 좀 합리적인 안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구하시는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첫 출발인데 우리 아마 굉장히 무거우셨을 겁니다. 이 주제를 박종수 박사님께 부탁드리고 또 수행하시는 중간이기 때문에 아마 또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이게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또 굉장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천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진지하게 또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좀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굉장히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앞으로 더 잘 연구가 수행될 수 있고 두 분이 더 아마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질문이나 조언이 없으시면은 공동주최를 했던 그런가요? 네. 네, 우리 임원 대표님 외국에 사례가 있는 외국에도 이런 고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 그쪽은 저희보다 조금 더 시장이 성숙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EU나 이쪽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육성 정책은 이미 시행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사실 이거를 후생노동성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파악을 못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후생노동성에서 그동안 어떤 정책들을 수행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바뀌었어라고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나마 가장 가까운 거는 일본에서 진흥하는 조직이 있고 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알아봤는데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출 산업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표준이거든요. 그 나라의 안전 표준, 우리나라의 안전 표준이 똑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수출을 하려면 그 나라 수준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인증,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지능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능원 같은 게 있어서
기업들이 이거를 일일이 다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능 조직에서 각 나라별로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그 표준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이 정도를 갖춰야 됩니다라는 걸 안내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른 나라 제품에서 우리나라 제품으로 공급 조달선을 바꾸려면 물론 당연히 품질은 똑같아야 되겠지만 가격도 싸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중고가 아닐 수 없겠지만 이런 거를 하려면 전담해 줄 수 있는 조직,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좀 필요하겠고 국가에서 할 일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의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서로 상호 인증 교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면 통관이 훨씬 더 그보다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립적인 관리 체계 전략 또는 다른 산업에 섞여서 하는 전략 두 개가 어느 게 유리한지를 지금 알아보려는 상황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독립적으로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도 독립하는 게 좋은지 독립하지 않은 게 좋은지 일장일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기업 조직 내에서도 안전을 별도 부서로 둘 건지 아니면 생산 부서에 이제 녹여낼 것인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에서 일장일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뭐 그런 생각은 든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산업으로 하면 이제 안전보건 서비스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 이게 이제 마련이 있다. 그런 점들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산업화 됐을 때 이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 그러니까 중소사업장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컨설팅이 이제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활발해지고 있는데 근데 중소사업장들은 아직까지도 컨설팅 수요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수요가 뭐가 뭔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수요가 없어서 없는 건지. 근데 지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급 좋은 컨설팅들을 하시는데 되게 수준이 높아서 대기업 아니면 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수요가 없어서 그런 중소기업에 맞는 컨설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용 컨설팅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이게 없는 건지 이게 그것도 수만 관계인 것 같아요. 어디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점들에서는 일단 이거는 누군가 먼저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수요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급을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돌아가는 그래서 생태계를 좀 만들어주는 역할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산업안전보건 산업으로 이제 정립을 할 때 뭐 이게 그러니까 잘 안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끊어줄 수 있고 그리고 좀 숨쉬게 전반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마 이게 오늘 뭐 성숙된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거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한계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속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과 미래 안전보건 포럼이 주최한 공동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발제해준 우리 박종식 박사님과 토론해준 조영훈 박사님, 또 우리 김병준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